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표님이 요번에 수시를 지원한다. 올해 첫 도입이니까 올해 과감하게 유형 1이나 유형 2 전공자율 선택제로 한번 원서를 그중에 6개 중에 1개는 넣어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반드시 내가 대학을 붙겠다라고 하면은 봐야 되죠. 대기자 TV. 올해 또 아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키워드가 발표가 됐죠. 전공자율 선택제 유형 1과 유형 2로 지금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내의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열 또는 단과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 전공자율 선택제에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대학들도 이거 어떻게 할지가 참 걱정스러울 테고 네.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데이터도 없죠. 올해 일단 처음이니까. 생소하죠. 유형 1과 유형 2. 예전에는 원서를 낼 때 내가 특정 학과와 특정 대학만 신경을 썼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특정 학과를 정해놓고 이걸 특정 학과로 바로 그냥 직형으로 원서를 내야 될지 아니면 문과, 이과가 한 20개 묶여져 있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학과가 배정된 대로 원서를 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문과의 특정 학과를 정해놨는데 문과가 20개가 같이 뭉쳐져 있는 데서 원서를 내야 될지 이 세 가지 트랙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특정 학과로 원서를 내려고 했더니 작년도에 30명 뽑던 것이 2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 벌어진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고 유형 1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문과, 이과가 한 20, 30개 학과가 다 섞여져 있다. 예. 그러면은 문과, 이과의 수시 합격선과 정시 합격선이 지난해 20, 30개가 각기 달랐을 텐데 이 점수를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원서를 내야 될지 최상단에 넣어야 될지 평균 내에서 중간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하위권에다도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만약에 인문계인데 자연계 친구들이 요즘에 공부를 더 잘하니까 이 친구들이 넘어왔을 때 또 위험성도 있고요. 내신 1.0 등급이 81명 나오는데 81명 전원 지금 현재 자연계가 다 차지한 거죠. 예를 내신 3등급이다. 36,101명으로 지금 합격 라인에서는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3,000명이 자연계고 13,000명이 문과다. 내신 3.0등급 받은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이라고 하면은 자연계에다가 만약에 원서를 내면 23,000등짜리가 가는 학과에 갈 수 있는 건데 3.0등급 되는 그 자연계 학생들이 이과에서 23,000등짜리 과를 갈 것인가 아니면 문과로 놓으면 13,000등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문과, 이과의 유형 1에서 지금 TO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문과, 이과 구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해 놓은 것도 의미가 이상한 거죠. 유형 1이라는 게 원래 들어와서 결정을 하라고 한 건데 처음부터 문과 TO, 이과 TO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정시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정시는 지금 현재 수능 점수에서 수학 1등급에서 이과 학생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문과, 이과가 같이 어우러진 상황에서 수능 점수를 내밀은다. 지금 학교 내신도 지금 이 정도 격차가 지금 커진 상황에서 그러면 유형 1에 대해서는 문과 학생들은 조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면 과하고 문과, 이과 한 반반씩 섞여 있는데 내신이든 수능이든 내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또 원서를 또 내는 상황이 벌어질런지 합격선이 또 문과, 이과가 같이 묶여져서 만든 유형 1이든지 또 문과는 문과 끼리 이과끼리 뭉쳐져 유형 2가 됐든지 간에 그 합격선들은 다 달라졌던 거죠. 그게. 그렇겠죠. 합격선이 다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로 뭉쳐놨을 때 예측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으로 다 모아다 보니까 어떤 대학에는 작년도에 특정 학과의 선발 인원보다 한 3, 40명이 지금 줄어들어 있고 심지어 한 6, 70명까지 줄어들어 있는 대학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에서 6, 70명까지 심지어 10명. 10명도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수시로 놓고 보면은. 모집 정원이 변화된 학과들의 합격선의 지난해 합격선들을 과연 이걸 얼마만큼 이걸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거냐. 대단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요. 입결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대학을 피하면 되는데 또 이 대학은 경쟁 라이벌 대학 라인업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는 대학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원서를 내려고 하는 학생이 이쪽으로 또 몰려올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그런 어떤 변수가 덜한 대학으로 어쨌든 이건 변수가 크게 발생한 대학이든 변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대학이든 동시에 영향력은 크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복권에 가까울 정도일 가능성도 얘기한다 하더라도 할 말 없죠. 그러면 만약에 유형 1하고 유형 2 혹시 선호도를 좀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으실까요? 재미난 결과가 유형원을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인 거고 맞아요. 또 좋아해야 많이. 되는 건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딱 부러진 학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67.6%. 유형원 네. 문과 이과가 다 섞여져 있는 건 14.5%. 문과하고 이과하고 계열 내에서 통합된 거는 18%. 유형원의 선호도가 제일 낮습니다, 지금. 유형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의를 기울여서 대학에서 거잖아요.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발표를 한 건데 예. 수험생 입장에서는 선호도에서는 지금 현재 최하위다. 혼란스러우니까 기존 학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만큼 자기 선호 학과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내가 저기 대학을 가서 어떤 학과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험생과 정책적인 측면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점수가 또 어디가 또 제일 높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학과별 지원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에이스는 구체적인 특정 학과. 내가 뭐 대학의 학과를 고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주저주저하고 망설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인 것 같고 9월달 수시 원서 접수 결과가 나오는 마감날 보면은 경쟁률 어떤 지원자의 어떤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에서도 굉장히 큰 희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특정 대학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에 지원자가 너무 안 몰렸다. 그 다음에 선뜻 이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뽑기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또 다른 또 변화가 내년도에 더 큰 후폭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는 뭐 유형1이 됐든 유형2가 됐든 유형1과 유형2가 만들어지면서 특정 학과가 됐든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유형1, 2가 많이 만들어진 대학 그렇지 않은 대학 이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학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전체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만약에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표님이 요번에 수시를 지원한다. 그러면 올해 첫 도입이니까 올해 과감하게 유형1이나 유형2 전공자율 선택제로 한번 원서를 그중에 6개 중에 1개는 넣어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반드시 내가 대학을 붙겠다라고 하면은 특정 학과로 가야 되죠. 유형1은 심지 자체가 가장 비수로고 그만큼 내가 여기다 타켓을 안 두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붙으면 좋은 대학이란 얘기가 되죠. 내가 저기를 반드시 목표로 하는 트랙은 아닌데 붙으면 괜찮다. 상향 지원일 그렇죠. 때.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저기 어떤 불확실성이 크신 전형에서 내가 성부처를 저기다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시에서 조금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선택의 폭이 대단히 좁은 학생들에게는 저런 부분들이 뜻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너무 뜻밖의 결과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수험생들에게 뭐 바람직한 메시지 전달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유형1이라 이런 부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원서 접수에 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 눈치 지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끝날 원서 마감날까지 계속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경쟁률에서. 치대 한의대 학생들이 치대 한의대 원서를 내야 될지 의대를 원서를 내야 될지 공대를 가려고 했던 학생들이 의대는 안 되더라도 치대 한의대를 한번 내야 될지 그렇죠. 말아야 될지 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그 권역 중에서 어느 대학을 복수적으로 넣어야 될지 또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오히려 더 높은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또 다른 또 전국의 학생들과 겨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상위권 학생들은 다 돼 있는 거고 무전공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학생으로 봐야 됩니다. 또 다른 키워드. 첨단학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굉장히 1,100여 명 정도 는 것 같아요. 자연계 위주로 뭐 AI, 뭐 신소재 이런 쪽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첨단학과 증원은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됐고 첨단학과를 모집 정원을 확대를 하면서 늘린다. 이공계를 육성하겠다. 미스매치죠. 다 이쪽으로 지금 갈 거니까. 의대 쪽에 지금 뭔가 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첨단학과를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전자니까 전자에 훨씬 더 애들이 갈 거니까요.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됐고 여기다가 첨단학과까지 더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됐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지금 현재 합격 점수 하락을 어디에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일반 이공계 학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학과의 합격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새롭게 만드는 첨단학과가 원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상위권 대학이 속출할 수가 있고 합격 점수 자체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칠 수가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시 미선말로 뭐 정시까지 넘어가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은 현재 됩니다. 첨단학과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일반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어떤 문호가 그만큼 더 넓어졌죠. 열려져 있고 합격선은 하락 예상이다. 대기업 계약학과의 합격선들이 2024학년도 올해 신입생들하고 작년도 신입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능 합격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합격 점수가 한 국수탐으로 보면은 0.3, 4점에서 많게는 한 3점대까지도 정시 기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금년도 신입생이 더 떨어진 거죠. 반대로 올해 신입생들 중에서 의대 합격의 점수는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대는 계속적으로 합격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대와 어떤 그 서영고 이공계 학과 간의 점수 격차도 한 4, 5점 이상대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반도체라든지 첨단학과의 합격선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의대 모집 정원 확대와 첨단학과의 모집 정원 확대 신설이 동시에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합격선의 하락 정도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만큼 첨단학과는 의대라든지 심지어 약대라든지 뭐 이런 라인 쪽에서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치대, 한의대 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구도가 생기고 추가 합격의 인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합격선의 하락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첨단학과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새로운 하나의 기회가 분명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가고나 영재학교 합격생들이 가기원의 입학자 수가 2024년 금년도 신입생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6% 정도 줄었죠. 가고 영재학교 졸업생들은 루트 자체가 지방권에 소재하더라도 가기원 이공계 특성화 대학 쪽으로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류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방권에 있는 가기원의 대기업 계약학과와 서울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 계약학과에 붙었을 때 선택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지방권에 있는 대기업 계약학과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소재대학에 일반 공대에 붙었을 경우에 선택지가 만약에 서울권 소재 쪽으로 쏠림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기류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심화되는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또 의대라는 또 모집 정원 대폭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 때 생각하기 어려웠던 가계원 정도의 원서를 낼 수 있는 일반 학생들의 스펙트럼도 넓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역선택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 생각 못했던 과기원을 짚어주셨네요. 과기원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학생들 최상위권 자연계계 친구들이 많이 움직임이 많을 테니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요번에 수능 탐구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면서 제가 요즘에 학생들 만나보면 고등학생들 만나보면 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런데 사탐론 해야 되냐.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을 보니까 사탐론에서 등급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사탐론, 탐구 과목 폐지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만약에 상위권 대학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탐, 가탐을 모두 다 허용을 해준다. 수능 체제를 만약에 맞춰야 된다. 라고 하면은 과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쉽다라고 판단이 쓴다라고 하면은 사회를 선택하는 이과 학생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겠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만약에 고려를 한다라면은 의대 쪽에서도 지금 사와탐하고 가탐을 동시에 문호를 열어놓은 대학들이 넓어졌죠. 그럼 최상위권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내신 성적이 합격권 안에 진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진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자연계에서는 보면은 가탐이라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가산점을 준다라든지 이런 페이버를 주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기가 불안하죠. 그럼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정시 준비파가 이과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해서 선택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수시파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의 중위권 때라든지 뭐 그 정도 때 그런 데는 굳이 어려운 걸 준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를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고 그 편한 만큼의 어떤 그 학습 세이브 시간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한번 해본다라든지 이런 전략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문제는 자 이제 반수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9월달
내년달 아마 평가 모의고사 때도 반수생들은 그렇게 총량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뭐 전체적으로 N수생들도 한 10만 명이 겨우 넘어가는 숫자 정도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게 9월 달인 거고, 본수능 때 가면 그 수능 접수자가 17만 명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 반수생들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있어서도 사실은 관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수능 원서 접수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이 시점에서 무슨 과목으로서 바꾸기는 어렵죠. 아마 지금쯤 바꾼다고 하면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은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예. 지금 이 시점에서 4탑런을 안 하면 큰일 난다, 4탑런을 하게 되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등급받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만큼의 지금 가탐에서도 조금 줄어든 게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좀 두드러지게 줄고는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지금 교육청 모의고사 때가 많게는 한 20% 넘게 지금 학원이 줄어들어 있고, 줄어드는 인원이 보면 한 7,000명대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수능 1, 2등급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고민해본들 사실은 뭐 큰 변화가 없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은 응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뭐 절대적인 수치만큼은 4% 뭐 이런 부분들 좀 줄어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그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N수생들이 이번에 다 들어오면 수능 원서 접수가 종결이 되고 나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조금 망설이고 있고 선택지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포들을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작용이 될 것이 명백한 학생들한테는 불필요하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차피 정시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로 또 되게 되는 거고, 또 우선 학생들 갔는지 아니면 우선 학생들 오히려 왔는 건지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치의 흐름 변화, 뭐 표준 점수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미미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바꾼다 하더라도 가장 큰 부담 없는 과목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지, 숫자가 많이 몰린다고 해가지고 가서 찍지 않는 이상에는 그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안해동하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수능 그때 또 중요한 데이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임성호 대표님의 조언이 입시 변화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